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역전의 용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오! 네, 역전의 용사들 또 최고의 멤버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김기현 변호사 모셨고요. 그리고 박진영 평론가, 오창익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 박진영 평론가하고 오창익 평론가는 낮에 하셨으니까 우리 김기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역전의 용사들. 일단은 뭐 이 중대한 시국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또 이제 반갑기도 한데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무겁다. 그만큼 이제 알고 있는 게 많다, 할 말이 많다 이런 얘기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말아라 이런 표정이네요. 자, 오늘 역전용사들은요 사실은 대통령 탄핵 결정 D-1 이어서 저희들이 되게 진지하고 아주 진중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했고 그리고 또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이 주제를 한번 먼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제일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도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빼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국민의힘 지금 어떻습니까? 내부 사정이? 생각보다 단일 대우처럼 되어 있습니다. 단일 대우예요? 네, 친윤들하고 그다음에 범주류들이 아직도 흩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 계엄 해제 때 17표 찍은 사람, 18표 찍은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이미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의 권력이 되살아나고 공권력을 다시 행사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탄핵 열차에 이미 한 발을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8석 이상은 나올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매우 가능성이 높은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뭐랄까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아주 집요하고 이제 제 표현입니다만 끔찍한 방법으로 끝장을 낸다고 제가 사실 들었어요. 본인이 한번 이제 찍은 사람이거나 한번 내가 이제 잡으려면, 그러니까 물론 안 그러고 조금 뭐 대범하게 보이는 면도 있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한번 딱 뭘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컨대 한동훈 대표한테 열받은 것도 사실은 자기를 배신했다 이제 이런 게 되게 커서 이번에 이게 좀 계기가 됐다고는 말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와 같은 대열에 서가지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으로 18명을 찍은 거라고 저는 이번에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 탄핵 오케이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난 찍힌 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게 신의를 저버렸다는 건데 저는 한동훈 씨가 윤석열에게 어떤 신의를 배신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긴 하죠. 우리 뭐 입장에서. 오랜 근무연으로 잘 지내다가 약간의 정치적 견해의 차이 뭐 정도 아니었을까? 총선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윤석열과 그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동훈 측근이 했다. 뭐 이 정도 말고 네. 배신이라고 간주할 만한 게 없죠. 이준석은 윤석열을 배신했나요? 또 나경원은 배신했나요? 그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이 사람 생각하면 무슨 요새는 광기도 있지만 갈등, 그렇죠? 경로, 네, 뭐 경로. 이렇게 설명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저건 배신자야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인간 이하의 이건 뭐 품성도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배신 때문에 몸을 부르르 떠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 부인의 안위만을 위해서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5살 또는 4살 정도 먹은 어린애가 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 도자기를 깼어요. 무섭죠?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네. 근데 엄마 아빠가 주무시는 집에서 불을 질러버리는 것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지금. 12월 3일 날. 엄마 아빠는 뭘 하는지 모르는데 계시는데도 아니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라고 하는 게 헌법기관을 파괴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게 그런 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성적인 상태인가요? 광기의 상태잖아요. 5살 먹은 어린애가라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5살 먹은 어린애들도 그런 일 안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차일 평론가가 사실은 조금 표현을 아주 리얼하게 해주긴 하셨는데 5살 먹은 어린애가 집에서 아주 아끼는 고가의 도자기를 깨고 지가 깨고 자기가 깨고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서우니까 불을 질러버린 거랑 그러니까요. 증거인멸하려고. 네. 증거인멸하려고. 네. 와. 왜냐면 집에 불이 나버리면 도자기 깬 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니 아니에요. 이번 사건이 그런 류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 특히 명태균이 이제 촉발한 것 같은데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기가 선거에 여론 조작하고 온갖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들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상황을 모면하려니까 아주 엉뚱한 군을 동원해서 비상식적인. 비상식이 아니라 그냥 내란 범죄를 저지른 거죠. 비합리적인. 국민을 죽일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는 이런 일을 해버린 거죠, 이 사람. 그렇군요. 평화님께서 맞아요. 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께서 이님 비유가 찰떡이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김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말을 정제된 표현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보다 국정원 세게 1차장이 미친 X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뭐 더 이상 여기서 뭐 언어를 뭐 이렇게 하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미친 X가 딱 맞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느낌이 뭔지를 딱 알아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검찰에도 있었고 나온 뒤에도 이제 예전에 이제 그렇죠. 검찰 고위 간부 계신 분들 뭐 학회라든가 뭐 이런 모임에도 많이 나가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뭐 고검장 한 사람, 검사장 한 사람, 총장 한 사람 막 이렇게 있어요. 장관 한 사람. 그렇죠. 그분들의 쫀쫀함, 그 성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말로 이를 때가 아니에요. 뭐 하나 딱 거슬렸으면 바로 그 뒤로부터는 안면몰수. 생각보다 되게 찌질하죠. 솔직히 엄청 말하면. 찌질합니다. 네. 심지어는 저보고 나가라고도 못해. 심지어 옆에 둘러 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이 전달되게 옵니다. 위에서 불편해하시는데 너 채팅방에서 좀 나가주면 안 돼? 그 정도로 찌질하고 쫀쫀한 사람들인데 똑같아요, 윤석열도. 네, 딱 그겁니다 지금. 야, 우리 점잖은 김기현 변호사가 저렇게 표현할 줄은 제가 진짜 미처 몰랐고요. 박한성님 빙고 정답입니다. 최승아님 요새 5살짜리도 겁나 똑똑합니다. 호시의행님 엄마 지갑에 손댔다가 들켜서 불 지른 꼴입니다. 부산 시민님 보수들도 멘붕 중입니다. 정말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 마지막 시험님 생방송 맞나요?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항상 8시 10분에는 생방송 합니다. 주중에는. 자, 중요한 거 국민의힘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신 것이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씨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계엄군들이 들이닥쳐서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과천에 있는 옛날에 보안사, 그 다음엔 기무사, 그 다음에 지금은 방첩사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구금을 하려고 그랬고 네. 구금이라는 게 뭡니까? 온갖 가혹행위, 온갖 뭐 폭행 등이 수반될 텐데 네.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든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될 뻔한 상황에서 그렇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정치를 계속 해 나간다면 적어도 자기는 지킬 수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탄핵에 동참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기결이죠. 다만 이게 국민을 생각해서 또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한 방법을 하나 찾은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이성을 되찾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정우님께서 요즘 진영이 형이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걸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십니다. 특히 도현 김님 최상병 특검도 다시 해야죠. 조선의 사랑꾼 업무 정지되면 이러셨는데 참 사랑꾼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다니 참 특이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한동훈 대표의 말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워낙 그동안 겪어보니 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이런 말 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개별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한동훈 대표든 국민의힘에서 이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이든 개별 접촉에서 지금 숫자를 카운팅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민주당에도 있었잖아요. 그랬죠. 민주당의 다선 중진들하고 이제 친분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다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회유 작업이 있을 것 같고요. 초선들은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초선들은 한동훈 개냐 아니냐 이런 걸로 따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크가
저희가 조금 고르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렸고요. 지금은 괜찮은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번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중진 의원들의 태도를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같이 5성급 이런 의원들이 왜 저렇게까지 이상한 행동을 벌이는지 모르겠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 20개 얘기 나온 다음부터 부쩍 이상해졌다. 지금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국민의힘 의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면은 다 같이 죽겠다는 건데 무슨 짓이냐 이런 소리 하는 속으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든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탄핵 트라우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네. 아니에요. 제가 뭐예요, 봤을 그러면? 때는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른바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들이 뭔가 약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억눌러져 왔고 표현하자면 윤석열이 봐준 게 있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봐줬어요? 뭘 봐줘? 예를 들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캐비넷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는 윤석열 정부의 끝까지 나라가 개판되더라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끝까지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계엄령이 되든 나라가 개판이 되든 어쨌든 제대로 된 검찰권이라든가 수사권이 발동되지 않는 것, 정의롭고 진실을 밝히는 수사권이 발동되지 않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저는 의심이 듭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또 그 외에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지금 커밍아웃 했습니다. 한번 싱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간도 더 단축하는 게 더 좋겠다. 대통령 직무 정지를 빨리 시켜야 된다. 그 속에는 모든 걸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내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네,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지진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고 결국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어서 본인에게 좀 더 책임감이 있는 상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저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그 사람의 제일 큰 패착은 왜 여당 대표를 체포 명단에 넣었을까?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네. 그게 이제 전화위복으로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목을 조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도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약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과연 여기에 몇 명이 더 동참을 할지가 내일 이제 좀 관건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압박을 계속 지금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에는 지금까지 6명 나왔다 이탈표가 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8명이기 때문에 좀 더 가열차게 저희가 좀 압박을 해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육선이지만 민주당의 옛날에 몸을 담았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분이 이번에 놀랬던 거는 혹은 저렇게 과격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는 의총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있었던 의총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되게 황당무계했다. 뭐 대통령이 외로워한다. 우리 가서 네, 말벗이라도 너무 충격받았다는 해드리자. 거예요. 네. 네. 저 정도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영태 의원이 반발하는 거 옛날에 그 민주당 나올 때 그렇죠. 거의 그게 잠깐 데자뷰가 되네요. 그때 왜 나왔던 거예요, 조경태 의원? 친문들이 이제 자기 공천 안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역구 사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번이 부산이 지역구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야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어쨌든 정치적인 판단 능력은 조금 빠른 편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보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6번 연속해 먹죠. 그러니까 네. 당을 17대 바꿔서도. 때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그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삼자구도에서 당선했는데 그때 이제 기막힌 전략을 써가지고 삼자구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당선시킨 사람인데요. 그 이른바 이 팽팽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이 사실은 그때 선거
하실 때 선거 전략 짜는 것도 옆에서 좀 들어보긴 했는데 저는 뭐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 정도 지경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조경태 의원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하는 걸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이 난파선에 같이 몸을 담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요. 일종의 역할 분담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선이나 재선 또는 뭐 비례의원들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정치적 무게도 실리지 않고요. 또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6선 정도 되면 맵집이 있잖아요. 조경태 의원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렇죠. 조경태 의원이 앞에서 앞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탄핵으로 간다. 내 뒤에도 여럿 있으니까 하는 거죠. 만약 혼자서 고독한 결단을 하는 거라면 네. 조경태 씨는 저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이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어도 10 이상 또는 20에 가까운 정도가 의기투합을 하고 의기투합의 결과로서 조경태 의원이 먼저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간을 보는. 왜냐면 이분들이 한씨냐 간씨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씨냐, 간씨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문을 튼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이. 맞습니다. 사실 저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조경태 의원한테. 뭐 탈당 얘기도 물어봤는데 탈당은 아니다 그런 얘기 했고 혼자만 그러고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아니다 몇 명의 의원이 더 있다 이런 얘기도 정확히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 특별声明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준비가 덜 됐는데 우리 PD님이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다시 한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닙니다. 5,200만 우리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존속,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초래한 이 국난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직무정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언제 또 그런 뜻은 아니고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이 역사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언제 또 그런 뜻은 아니고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 사실은 매우 저는 인상 깊게 들렸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는 어땠어요, 김 변호사님? 저도 직접 뭐 같이 균무연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워낙에 검사 시절에는 검사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사를 너무 잘한다. 네. 그래서 형사부 이런 데 거의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이제 2년마다 옮겨 다니는데 그래서 옮겨 다닐 때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중앙지검이나 뭐 이런 데 특수부 이런 데 가는 게 보통 아무리 빨라야 3학년이에요. 보통은 이제 4학년, 5학년 정도에나 갈 수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 1학년 때 갔어요.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초임 있죠? 검사 이제 뭐 검찰 수석이었으니까 중앙지검으로 초임 발령이 났겠죠. 근데 초임 수석 발령자들은 1학년들은 특수부에 안 넣어주거든요. 네. 중앙지검 형사부에서만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검사가 뉴스를 보다가 무슨 SK에서 무슨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었대요. 경제 뉴스를 보네요.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뭔가 연구를 하더니만 분식회계를 잡아내서 SK 회장을 구속시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예. 그렇게 그걸 멀리 잡아내서 그걸 그래서 그대로 초임 검사지만 특수부에서 바로 데려가요. 뭐 그런 전적이 있다 보니까 김 변호사님 초면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에피소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아니 그러니까 검찰 아니 내부에서는- 실제로 저는 검사 출신들이 검찰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영어를 되게 잘한다, 국제통이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데 그거 자기들끼리 동아리에서 그 채팅방에서 하거나 하면 되는 거고. 영어 잘하는 건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냥 죄송합니다. 초면에 이런 말씀드려서 한동훈이 아니 뭐 한동훈 검사가 검사 시절에 어땠냐라고 네네. 물어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좀 계속 아, 듣다가 저도 그래요. 네, 예. 듣다가 좀 그런 브레이크를 사람- 걸어야 네, 될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런 세상에서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요.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야 이게 뭐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는 굉장히 뭐 동떨어진 그렇죠. 사고방식을 네.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와서 뭐 정치권에서 약간 우왕좌왕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초임 때부터 특수부에서 자기를 데려갈 정도고 자기가 딱 뭐 하나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어가지고 다른 그 기래성 같은 검사 선배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거를 자기가 톡톡 집어가지고 해결해가지고 잘난 사람으로 지금 다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결과론적으로는 당대표까지 돼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부터 그 면박을 당하고 그 수모를 당하고 그 모멸을 당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혹은 정치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는 이 모습이 사실 좀 너무 이상하다는 그게 거거든요. 모범생 컴플렉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 게 있군요. 이제 판검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1등만 하고 하니까 맨날 칭찬만 듣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고 이제 모범생으로 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살아오니까 누군가한테 반발을 한다, 선생님한테 혼난다 이런 거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그 컴플렉스일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좀 더 해야 되겠네요. 해주세요. 무슨 돈을 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뭐 댓글에는 왜 우리 귀연이 뭐라고 그러냐고 막 올라오는데, 하여튼 그 검찰을 그만둔 사람, 특히 고위직일수록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변호사가 돼 보니까 새로운 세계를 봤다. 이게 안에 있을 때랑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구동성 다 그 얘기만 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제2의 인생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안에 있을 때 그 생각을 해야지. 안에 있을 때 자기가 피의 사실을 어떻게 공표하면 이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다는 거를 명심하고 놀잇감으로 생각하거나 압박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처럼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다 그만두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폐적인 것 같아요. 검사라는 사람들이 맞아요, 일하는 맞아요. 방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문제가 나를 누가 건드려? 라는 의식이 굉장히 팽배해요. 그거로 10년, 20년, 30년 가까운 세월을 살다가 갑자기 자기 선배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행정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그렇죠? 법무행정이라는 게 법무부에 검찰국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것도 왜 검사 출신들이나 검사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범죄 예방도 있죠. 그다음에 인권도 있죠. 출입국도 있죠. 교정도 있고요. 다양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만 했던 사람이 그걸 갑자기 맡게 된 거예요.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앉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선배 쫓아가지고 갑자기 당대표가 된 겁니다. 네. 정치적 경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심지어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그렇죠. 이게 불행의 씨앗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저렇게 내각도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죠. 네, 국회 탄핵 근데 제가 이제 그 한동훈 측근들 특히 네. 원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일찌감치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종혁, 그다음에 신지호도 일찌감치 그 발언이 나고 이미 어제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저는 한동훈의 속마음은 이미 윤석열 탄핵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윤석열과의 개인적 은원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에 만연해 가지고 있는 탄핵 트라우마에 내가 주범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 사실 윤석열의 직위해제 그게 탄핵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나는 직위해제는 시켰을 정 탄핵은 시키지 않았다. 라는 여론 있지 않습니까? 네. 얄팍한 빠져나감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5명도 바보 아닌 이상 지금 윤석열이 임기단축 개헌 안 받는다는 거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단축 개헌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내가 속으로는 탄핵하고 싶고 가서 탄핵을 찍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지층들 사이에서 탄핵 주범으로는 몰리기 싫어. 라는 요런 하나의 얄팍한 눈속임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가 목숨 걸고 절대 탄핵 안 시키겠다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방법이 없다는 걸 뻔히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로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또 직접 그거에 관여했던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간에 저 같으면 상황을 수습하고 조금이라도 데미지가 덜 되는 방향으로 뭔가 해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도 자기가 왜 이런 상황에 이 지경에 빠졌는지를 모르고 오로지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대요. 아무 얘기도 안 들리고. 미친 거죠. 광기는 정말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미칠 광으로 간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1시간으로 빨리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내란 사태는요.
저는 온 국민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전 치유 작업이 진행돼야 돼요. 정말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들었던 어떤 소대장과 아버지의 전화를 들었어요. 네, 그 아들 군인 아들. 네. 그래서 막 야 너 절대 뭐 너 목숨 지키고 네 소대원들 하고 절대 민간인한테 총 쏘거나 위해 가하지 말고 하면서 맨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야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엄마 걱정하니까. 아들은 내만 하는 거예요. 아마 끊고 나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그러면 출동한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빠들이 있잖아요. 그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았을 트라우마. 그 다음에 군인들은요, 청년들 아닙니까 다. 아무리 훈련 받았다고 그래도 그렇죠. 북한에 갔는 줄 알았는데 국회의사당에 내린 사람들. 그 다음 우리 박진영 평론가하고 몸싸움을 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가 보통 범죄가 아니라 사람들 가슴에 정말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계엄이라고 그래가지고 국회 본청을 가는 순간 국회에서 한 얘기예요. 자기 40년 전에 물고문 받았던 게 생각난다. 팬티바람으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럼 그 정청래가 유력 정치인이 돼도 옛날에 그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는 거죠. 순간 네, 떠오른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민들은, 광주 사람들은, 제주 사람들은 와, 이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직 그 집단이 반성도 안 하고 그러니까 뉘우치지도 않고. 이번에 저희가 우리 또래들 사실 김기현 변호사는 조금 나이가 조금 더 안지가 안 저는 됐으니까. 역사책에서만 예. 경험을 봤다가 이번에 실제로 경험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물론 저도 초등학생이었습니다만은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는 분들은 다 이 트라우마가 엄청 심한 거예요. 이 비상계엄의 트라우마가.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공포심 때문에 그날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거고, 우리보다 조금 이제 아래에 있는 경험을 잘 안 해본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반응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거든요. 제 또래들도 거의 다 그냥 어이없고 실소가 그렇죠. 나온다, 네, 그 열받는다 상황이었죠. 이게 대부분이었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버려놓은 짓들이 있었으니까 저는 도망을 갔습니다만 그렇죠. 도망가야지. 아 도망가셨어요? 네, 저는 무섭더라고요. 네. 저는 어.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뭔가 좀 이성이 생기면서 괜찮을 것 같다 하면서 국회로 저는 갔죠. 아, 여기 있다. 훌륭하네. 국회로 가가지고 거의 경찰들하고 싸우고 뭐 거기 내란에 동조한다는 한 모 총경하고 말씨름도 하고 그러고 이제 왔죠. 저는 사실 저희가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야 너도 도망가야 돼 정신 좀 차려 막 이런 제가 얘기가 그 들어요. 장성철 소장한테 전화했어요. 너 도망가라. 왜? 윤석열이 배신자 제일 싫어하는데 당신은 국민의힘에 있다가 나와서 윤석열을 적용했기 때문에 너 아마 1순위, 2순위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교수님 그 국회 앞에서 총경하고 싸울 때 아, 이거 예. 내란에 동조하는 거다 했을 그러니까 때 제가- 그 총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예요. 제가 경찰들이 사람들을 들여보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헬기가 저 뒤로 국회로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때 또 제가 아는 변호사가 정구승 변호사가 국회 본청 안에 있었거든요. 네, 정부에서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 안에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엄군이 총을 들고 막 들어오고 있다는 걸 정구승 변호사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크럼 짜서 막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빨리 저는 와달라. 국회 밖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계엄군을 막아야 되는데 총을 들고 지금 들어오고 있단다. 이건 내란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터줘라라고 이제 팀장으로 보이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옷을 딴 걸 입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 에? 진짜? 이름 적어오지 그랬어요. 이름 적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소속이랑 이름이 누굽니까? 네, 라고 네. 했더니 근데 그게 사진 찍어야 되는데. 땡 기동단장 땡땡땡 총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더라고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야, 아니, 그거 아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때 너무 정신없고 놀라가지고. 시끄러워갖고 이름이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땡 기동단장 총경 땡땡땡 제가 이렇게 들었고 여기서 땡 기동단은 숫자 하나예요. 그거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서울청의 기동대 중에 5, 6, 하나 7, 8 거고. 정도 중에 네네. 하나였어요. 그거는 특정이 총경이라고 되지. 몇 특정이 명인지 특정이 아는 돼요. 거구나. 특정이. 그러니까 서울청 제가 기동대, 어이가 없어갖고 예. 기동 본부가 있죠. 그래놓고 지금 오. 총을 들고 지금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를 했더니 우리 총 없는데요? 누가 총 들고 있어요? 너무 뻔뻔하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김 변호사님은 얼굴이 알려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무서워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아,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총 아무도 없어요. 총 누가 들고 있으니까 저 안에 있는 계엄군들이 지금 총을 들고 진입하고 있다라고 가서 말하니까. 부하본에서 확인을 해봐라. 그러니까 확인할게요 하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빈정거리고 근데 있는 거네. 이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되게 중요하죠. 현장에 출동했던 이 계엄군이라든가 경찰들 중에 지휘관급들은
저는 방조 내지는 동조로 다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특히 이제 그 총경은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 정도 찾아야 되면 돼요, 진짜 찾아야 총격으로 돼요.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11시가 안 돼서 들어갔어요. 그 서문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아직 제대로 경비가 안 네, 됐을 때야. 맞아요. 가니까 안기령 부대 대변인은 못 들어가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여기 지휘관 나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지휘관은 없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책임자 누구예요? 서로 빼는 거야. 서서서 빼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엄령에 의해서도 국회를 막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엄법 아세요? 이거 막는 사람 나중에 전부 다 이거 내란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기령 대변인 당의 대변인 얼굴을 다 하는데 왜 안 들어보내주냐고. 그렇지. 네. 그러면서 이제 안 대변인 들어갑시다. 그러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안에 들어왔던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진압을 제대로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근데 이 밖에 있던 군인들도 제대로 진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휘관들은 또 다른 케이스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이제 라인인 것 같아요. 라인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저는 그 총경이 국회 정문에서 국회를 바라보고 살짝 왼쪽으로 가면 그 수소 충전소 있습니다. 네, 네, 그쪽을 있어요. 지키고 네. 있었던 총경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직접 진압을 담당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그러네. 생각해요. 그쪽에 있었다면 국회 경비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기동단장이라고 기동- 했어요. 기동대가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었고요. 10시 이후에 계속. 그러니까 아마 기동대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실제로 고위직 지휘관들은 이른바 라인인 사람들만 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울청장이 찍어서 얘는 믿을만 하니까 얘를 기동대로 보내. 이렇게 해서 그 총경 정도일 그랬겠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왔는 뭐 대대장급들, 연대장급들 정도도 제가 봤을 때는 수방사령관이 봤을 때 얘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보냈을 수도 있어요. 와, 근데 진짜 그러니까 너무 무섭네요. 아니 경찰의 경비가 원래 좀 단순하고 뭐 다른 기능하고 달리 뭐 상명하복에 충실하고 그렇더라도 이걸 뭐라 그럽니까? 국민을 상대로 조롱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나 내란하겠다고 빈정거리고. 빈정거리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국회에 나와서도 국회 경비대장도 그랬어요. 자기는 상부의 지시에 충실히 이행했다. 참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1980년 5.18의 교훈도 없고요. 뭐 2차 대전 홀로코스트의 교훈도 없고요. 어떠한 역사적 교훈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요. 이런 괴물들이 그 사람 처벌돼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고위직이 되려면 헌법이라든가 계엄령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었어야죠. 아니 그 미쳤나 봐.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정말 다 처벌해야 돼요. 처벌해야 됩니다. 정말 다 미쳤나 봐요. 난 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패가망신하는 거를 이참에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네. 아니, 예, 근데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군이 내 말을 잘 안 들었다. 그 얘기를 했대요. 네, 그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저기 그래서 뭐 실패했다고 생각한대요. 그렇죠. 김용현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중과부적이었다. 네. 즉 자기 라인에 의해서 믿을 만한 군병력 숫자만큼 동원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전혀 뉘우침이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오늘 오려고 했잖아요. 국회에 오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국회의장실에서 오다를 내려가지고 국회 이 앞마당하고 뒤에 운동장에다가 차량을 엄청나게 됐어요. 헬기 못 그게 군용 헬기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 계엄령 이야기, 제2계엄령 이야기 나왔잖아요. 군용 헬기가 아니고 윤석열이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실 직원들을 다 데리고 헬기 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했던 거예요. 왜? 그분들은 무장되어 있거든. 그렇지. 무장되어 그렇죠. 있거든. 국회에도 경위가 있고 방어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인 데다가 플랜 B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속보로는 관저로 뭔가 이상한 대형 버스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뭔가가 내부적으로 지금 이상하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이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보고 계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 조금 이따 더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앰플병 한 병에 야생 산양 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하여 과학화했습니다. 특별한 선물 산삼 순액. 되게 먹었네. 말씀하십시오. 네, 여러분. 40대 이후의 만성질환과 면역질환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15년 기술력으로 탄생한 공전의 히트작
산삼 순액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012년, 12년 전이네요. 야생 산양 산삼 수출액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서 세계 최초로 앰플병에 담아내어 전국 약국에서만 출시한 이래 500만 명이 판매된 귀하고 특별한 제품입니다. 최근 2, 3년간 유사 제품들이 이 앰플병 제품으로 따라하고 있긴 하지만 진세노사이드 발음을 잘 못했습니다. 지표 성분들의 함량과 성분이 규격화된 산삼 순액 앰플병의 제품은 지난 15년간 축적된 원천 연구 개발 기술력과 그 품질은 비교 불가능합니다. 앰플병 한 병당 야생 산양 산삼의 유효 성분을 오롯이 담아낸 산삼 순액 스픽스 론칭 기념으로요 1+1 파격 특가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아래 댓글 상단에 구매 링크에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특별한 혜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주년 500만 병 판매 공전의 드작 산삼 순액입니다. 잘 못 읽었지만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수방사 쪽으로 헬기가 15대 정도 날아간다는 얘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대형 버스가 관저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왜 대형 버스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요. 김건희 도망가기 전에 체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걱정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생각이 나옵니다만 아무것도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수방사령관은 그 자리에서 네. 다른 자리로 임시 보직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계엄군으로 침투했던 그 수방사령관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들도 한번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혹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혹시 이제 유언비어 같은 게 있으면은 너무 그런 거에 현혹되지는 마시고 좀 정확한 내용을 좀 안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한번 저희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 있잖아요. 네. 만약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본인이 받는 그 아주 좋은 연금도 계속 받고 특히 네.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현충원에. 아이고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국립묘지법이 이상하게 돼 있어서 군에서 20년 이상 근속하면 누구나 현충원에 가요. 댓글만 달았던 사람도 10년 근속하면 이제 호국원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장군들 이런 사람들 다 김용현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이상 근속했으니까 현충원에 가요. 서울은 다 차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그냥 국민의 혈세로 네. 그 사람 사후까지 보장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꼭 처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못 도망가게 막아야 되는 게 예전 네. 국정농단 때 그때 기무사령관 조현천 해외로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몇 년 동안 못 왔잖아요.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은 안 되죠. 일단은 전부 다 출국 금지시키고 다 잡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묘책이랄까 그런 게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뭐예요? 지금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지금 수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서로 네. 약간 좀 경쟁적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경찰이 먼저 체포되냐, 검찰이 먼저 체포되냐 이걸 것 같은데 경찰청장이 계엄에 가담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 나쁜 경찰이 사람이에요. 수사하기 좀 그렇죠. 네. 검찰이 경찰청장을 체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핸드폰 없애버려. 압수수색했어요. 네.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 검찰을 지휘하잖아요. 그거는 경찰이 법무부 장관을 체포를 해야 됩니다. 아싸, 서로가 제일 좋은 서로의 거. 예, 서로가 서로의 서로가. 머리를 날려주고 그 다음에 협력해가지고 빨리 잡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 중진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조금 더 상황과 진실을 파악해봐야 될 때이다. 이미 당론은 탄핵 반대로 정해져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뭐 직무집행 정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축을 해버렸다고 하죠. 윤상현 의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하지만 충분한 조사가 안 된 상태 아니냐. 야당의 주장에 부헌애동해서는 안 된다. 한 대표가 주장한 정치인 체포 지시가 100% 맞다고 하더라도 바로 탄핵으로 이어져서 되겠느냐.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고 싶으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기현 의원 자신 SNS에 글을 올렸답니다. 한 대표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이 아니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이렇게 비꼬면서 당론을 정할 때는 대표와 상의하라고 하더니 정작 이 엄청난 결정을 내릴 때는 당원 당규를 위반하고 혼자 서신하냐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내원. 자기네들이 당론 정할 때는 박수로 그냥 끝내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 혼자서 얘기하고. 어이가 없는 것이 저는 좀 이분들은 지금 이 판단을 못하는 논리가 것 전 같아요.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으니까 네.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고 내란죄 지금 피의자를 탄핵시키고 나면은 다음 선거로 대통령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동적으로 대통령 되는 거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니죠, 당연히. 본인들이 그러면 자기들 원하는 사람한테 투표를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랬을 때 지들이 원하는 후보가 안 되면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싫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내란 피의자를 지금 대통령 자리에 계속 앉혀놓겠다? 네, 더 이상 그 민주주의자라고 볼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우리 공화국의 적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면 누굴 말하는 아까 겁니까? 말씀드린 세 사람.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땅기현. 네. 땅기현. 한바상현, 빠루경원 그러네.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 저는 그렇게 의심해 봅니다. 그게 바로 캐비넷이라는 얘기죠,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걸릴 만한 것들이 있는데 대통령을 비호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죄를 사하여 줌을 뭐 이런 거 아닌가?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조용히 부르면 어떨까요? 조용히 불러서 빠루 때 저한테 전화하셨죠? 한번 하면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한번 화냈잖아요. 네. 내가 야비하다. 그런 말을 왜 떠드냐 이러면서 화를 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만난 직후에 서둘러서 혼자 막 국회를 가다가 국회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급하게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통령님 오지 마세요. 지금 무슨 명목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시게 되면은 신변의 안전을 우리가 보호할 수 없는 분 노릇이고 오지 마세요 그랬고 여러 의원들이 전부 다 본관 앞으로 모여서 대통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었죠. 자, 이 상황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리고 올 때 경호처에 이제 경호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대동해서 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국회를 장악하려는 겁니까 또 다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기가 못 내리도록 헬기 내릴 만한 곳에 모든 곳에 차량을 배치해가지고 애초에 차단해버린 거죠. 제가 알기로는 경호처가 대단히 중무장한 무기들 중무장이죠. 많이 갖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무장이죠. 장갑차도 갖고 있고 아, 미사일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국정원 1차장이 오늘 사실 국회에서 나한테 그만두라고 하더니 갑자기 그 인사이동을 중지시키면서 다시 그 국정원장이 와서 다시 일 잘해라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대통령이 또다시 같은 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거든요. 네. 이건 무슨 뜻이죠? 아니 지금 국회에서도 긴장감이 여전한 건 네. 윤석열 입장에서 오늘 밤에 또 내일 새벽에 무슨 일을 벌일지 아냐. 그렇죠. 네. 그러면 누군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냐. 네. 근거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12월 3일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해서 네. 어떤 못된 짓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헌만 해도 그랬잖아요. 네. 누구도 정말 김민석 의원이 얘기할 때도 그랬고 누구도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우리 그랬어요. 상상 그 맞아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저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일종의 예방주사를 놓는구나 라고 생각했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다른 사람이면 보장이 있을 텐데 윤석열에게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네. 여의도 일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탄핵이 통과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법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묶어놓지 않으면 안 윤석열이 된다. 직무정지를 해놓은 다음에서야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내일 5시로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탄핵 표결안의 시간을 2시간 앞당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몇 시예요? 9시 정도 됐으니까 내일 5시까지는 시간이 한 20시간. 20시간 정도 네. 남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사실 대통령이 미쳐가지고 무슨 짓을 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제일 권력 갖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대통령이 그 용산에 지금 버스가 들락날락 네, 거린다 그러지 그러려고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이거를 뒤집을 방안을 찾기 위해서 군경에 가용한 인력이나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일 겁이 나는 게
경호처예요, 경호처. 경호처. 경호처라고 봅니다. 군은 합참이 장악했다는 것은 네. 즉 미국과 같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미연합사가 같이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군은 쉽게 못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못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경호처인데요. 네. 사실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경호처장을 하면서 군을 장악했단 말입니다. 군 인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네. 그 후임자로 들어온 사람이 제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 역시 김용현이 꼽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 윤석열에 대한 엄청난 무대포 충성파의 사람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행동을 벌일지 이게 사실 두려운 거고요. 물론 경호처도 이른바 이제 늘공입니다. 늘공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분들이 나서서 뭐 국민들을 향해서 나쁜 짓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일의 경우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언론들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지금 흔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일부 일본 언론에서도 심지어 정신 상태와 성격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대요. 한국 언론에도 아주 짧게 보도됐지만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원화를 환전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을 볼 땐 어떻습니까? 저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독재 국가고 저는 맨날 군사구태타만 일어나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에 멈춰 있는 거를 우리가 깔봤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니네 잘난 체하는데 그게 뭐냐 한국 돈도 안 받는다 환전 안 한다. 네, 그러게 뭐 깜짝 이래서 놀랐어요. 피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맞습니다. 저 지금 국회의장께서 한덕수 총리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의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네. 한덕수 총리가 그다음 이제 순배순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 권한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의 이제 공권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듣지 말아라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죠. 누군가는 말을 듣는 그 지휘권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 다음 서열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한덕수를 다 싫어합니다만은 한덕수가 쿠데타를 저지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좀 조치가 필요하되지 않나 오늘 밤 하루만이라도 특단의 뭔가를 우리도 이제 묘수를 한번 자꾸 찾아봐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네. CNN 앵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윤 대통령은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윤 대통령은 사퇴하거나 탄핵 당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뻔뻔스러운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수치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일본에서도요. 타데이시 오사무 후지TV 해설위원장은요.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폭행위이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의문이 남지만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뉴욕타임즈에서는요. 벌컥벌컥 화를 내는 대통령에게 뭐라 말을 못하는 참모들에 둘러싸인 데다가 충동적인 성격까지 더해져서 자기 발에 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뉴욕타임즈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벌컥 화를 내는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도 못하는 참모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충동적인 성격까지 더해져서 자기 발에 쏜 것이다. 아니 근데 야, 너무 너무 창피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자존심 상하는데 창피하죠. 저는 윤석열을 찍지 않았지만 네.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을 찍었잖아요. 그럼 찍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예? 정말 이상한 괴물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본적으로 자기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공과 사도 구별하지 못하고 5살 어린애에 비유하면 5살 어린애가 기분 나빠할 만큼 저질 인간을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골탕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민주 역량도 의심받는 거고요. 대한민국 경제도 흔들리는 거고요. 이런 범죄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정확히 얘기하는데 윤석열은 국민의 적이고 국가의 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쯤 되면 심신상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란죄 재판받을 때 이거 주장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주장하겠네요. 그 얘기도 네. 지금 사실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게 이번에 우리가 또 배운 거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핵가방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그런 거 안 가지고 다니니까 다행이네요. 네, 이번에 자 김병기 의원이 또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체포 대상자니까 이분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윤웅,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총 위원장 한 명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네, 소망이님께서 내란죄를 바로 체포해야 되는데 내란 공범들이 다 자리에 있으니 잡아가는 놈이 없나 보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 우리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지금 이루어졌죠?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에서 내란 동조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국회 윤리에도 제소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도 이른바 이제 뭐 출국 금지라든가 최소한의 조치는 하지 않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요 경찰 120명 전담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윤석열 내란죄 수사가 지금 착수되었다고 하고요. 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검찰에서도 직권남용죄와 이 내란죄를 같이 수사를 한다고 하고요. 공수처에서도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우리 김 변호사님. 예, 우선은 경찰에서도 지금 생각보다 신속하게 국수본 중심으로 이렇게 수사를 들어간 상황이고요. 네. 좀 있으면 이제 신병까지 확보를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병도 확보한대요? 대통령에 일단, 대해서? 일단은 뭐 대통령 먼저 하지는 않겠죠. 그 밑에 이제 뭐 부하들부터 아마 신병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검찰도 이제 생각보다 크게 고검장을 특수수사본부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었죠. 처음에는 검찰에서 나오는 말이 반응이 이런 거였어요. 내란죄는 그 검찰 수사 범위가 아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좀 창피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권남용죄가 검찰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맨 밑에 보면은 수사 개시 가능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러면 증거가 겹친다거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직권남용죄 되고 내란죄는 사실상 직권남용죄랑 사실관계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친한 검사님들한테 이걸 다 보내줬어요. 이걸로 빨리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된다. 김 변호사님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 꼭 거군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그런 걸 제가 많이 보내기도 하고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나 싶고 공수처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건투를 빕니다. 공수처. 네. 자, 이제 기대가 잘 안 돼서. 공수처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뭐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 총균세라는 책 있잖아요. 제레미 다이아몬드 총균세. 네. 지금 윤석열이 관심 가졌거는 총굿술. 그게 무슨 뜻이죠? 총. 아니 우리 박 선생님이 아카데믹한 얘기를 하니까 총. 그다음에 굿. 지금 할 수 있는 게 굿 말고요. 저기 김건희 같으면은 그러니까 굿. 그 대한민국 무당들 불러가지고 굿할 생각하지 않을까? 네네, 무당. 그렇죠. 그런 네.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술. 그럼 많은 뭐 저기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뭡니까?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겁이 나니까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총 문제를 분명히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에 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게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스러운데 우리가 사실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체포는 안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지금 아까 검찰에서 입건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대통령실을 둘러산다거나 뭐 그런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법률적으로? 사실은 지금 영장이 없으면 불가능한가요? 이 정도면은 긴급 체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긴급 체포를 영장이 해야 없이도 되는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같으면은 사실은 수사관들을 뭐 거의 몇백 명이건 몇천 명이건 모아서 관저로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경호처가 그걸 가로막는다면은 그거 막는 경호관들 한 명 한 명 잡아서 공무집행방해잖아요. 잡아서 수갑 채워서 끌어내고 계속 끌어내고 하면서 대통령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내일 탄핵이 이제 의결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쨌든 수사는 별도로 할 텐데 그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하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해가지고 신병을 인도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 외환죄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당장 체포를 해올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이런 거죠. 직무가 정지되고 나면은
뭐 계엄이라든가 뭐 이런 또 술책을 이제 못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뭐 일단은 도주 의뢰는 없다. 그러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체포를 안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탄핵이 돼서 직무정지가 되기 전까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 오히려 더 긴급 체포를 할 필요성이 더 큰 상황이에요. 진짜 동의됩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사를 풀어갈 텐데 내란죄 수사도 뭐 하루 이틀을 가지고 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동은 지금은 뭐 도구가 없으니까 일단 하더라도 전 이것도 특검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내란죄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찰공화국을 영속화하려는 시도를 할 거거든요. 지금 벌써 그런 모습이 보이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 네, 네. 검사들이 갑자기 기운이 딱 이쪽으로 도는 걸 보면서부터 표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네.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요. 이럴 지금까지 때는 또. 관심은 검사 탄핵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 헌법 위반이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헌법의 수호자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윤석열이 또 나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지금 이 비상계엄 때문에 자기가 내일 탄핵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박선영 전 의원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을 제거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직무정지 되지 않을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네. 자기가 직무정지 될까봐 미리 위원장에 대해서 임명 제거를 했나 봐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뭐 좀 잘해준다는 의미로. 와, 제가 지금 임명을 받는 사람은 또 뭐예요? 황당무계합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경찰서의 경정이에요. 경정은 이제 과장급 간부인데요. 총경 바로 밑에죠. 예, 예.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그 다음에 강경 진압과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5.18 때 안병화 청장님의 정신을 받아 선서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 따르지 않겠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 수행을 하겠다 하고 자기 소속과 자기 이름을 밝히고요. 이 운동이 지금 시작됐대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총경 같은 이상한 내란 기동단장. 동조자도 있고 민주 경찰관들도 있고 그러네요. 아주 본격적인 진짜 싸움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선관위에 침입했다고 했잖아요. 계엄군이 그 계엄이 이제 발령되자마자 사전 투표 서버를 매우 중요하게 확인해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개표 조작이라는 극우 유튜버들의 생각에 완벽하게 이제 세뇌당한 거죠. 저거 보세요. 네.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계엄령 선포 직후에 과천 중앙선관위 서버실에서 지금 CCTV에 찍힌 화면인데 저 계엄 군인들이 지금 저 힘든 와중에 저 절박한 순간에 저거 사진 찍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짓입니까 저게 도대체가. 저걸 정말로 믿고 저 짓을 그런가 벌인다는 봐요. 것 자체가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아니 부정선거가 있었으면은 윤 대통령은 어떻게 당선된 겁니까? 그렇죠. 애초에. 아니 그러니까 자기 거는 잘 됐다고 생각하겠지. 아니면 자기 거가 이재명하고 표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졌거나.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겨우 0.73밖에 안 그게 나왔다. 뭐야? 한 20% 나야지. 이 와중에 이제 이 상황은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 계엄군들은 저기 오래 머무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래 머무르면은 그때 이제 직원들 불러가지고 강압적으로 열고. 이 서버를 열고 우리한테 줘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그 계엄군들이 들어가서 저 서버를 만질 그 기능적인 그 역할을 못 합니다. 네. 어이가 찍고 없네. 있는 게 대령인 것 같네요. 네. 계급장 그래요? 보니까. 저 아니 제복은 대령의 제복이에요? 고위 간부인데 저런 걸 찍고 있어요? 저러면 직업 가가지고 대령이? 모자에 지금 그 3개인데요. 그 무궁화가. 세상에. 정말 저 사진 보면서 창피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한 행동도 아마 저것도 내란죄 비슷한 어떤 수준의 당연하죠. 네, 그게 될 겁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자, 충암고 복장에 대해서 임시 자율화 조치를 했답니다. 무슨 죄예요? 교복을 아유. 입고 다녀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보세요. 가정통신문 등교복장 임시 자율화 안내. 와. 생각보다 충암고 출신들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가 아는 그러네요. 분이 이제 따님이 결혼을 해갖고 상견례를 하는데 상대방의 아버님이 충암고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래서- 연세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충암고 나오셨다면서 했더니 그분이 부끄럽습니다. 이랬다고. 충암이라는 게 저 설립자 구 비리재단 있잖아요. 그래요? 설립자의 호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비리를 저지르면 학교 옆에다가 헬스클럽을 세워요.
그리고 헬스클럽 회원권을 고3 엄마들한테 팝니다. 엄마들한테? 고3 담임이. 그러면 고3 담임이 팔면 10장 팔면 뭐 성과급 얼마 주고요. 뭐 태국 여행 시켜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자괴감을 느껴가지고 조금씩 저항하다가 급식비리 터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다음 지금 어느 관선에서 파견 상태일까요? 그럼요. 그래요? 이사였어요. 우리 아, 그렇습니까? 오창희 평론가가 충암고 이사였어요. 네. 그래요? 얼마나 엉망이냐면 중학교 건물에 화장실이 하나였어요. 근데 맞아요. 이사장이 자기 방 넓힌다고 화장실을 없앤 거예요. 중학생들이 쉬는 시간만 나오면 뛰어다녀요. 4층짜리 건물을 막 뛰어다녔대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요강 들고 한번 간 적 있어요. 시위하러. 요강을 들고. 아니 요강이 필요한 학교 아니냐. 맞아. 그래서 조희영 교육감이 그 학교 옆에다가 화장실 건물을 하나 붙여서 세워줬어요. 국민 세금으로. 그게 신문에 한창 또 크게 났었어요. 이 뉴스가. 그런 걸 그럼. 보고 자라가지고 관저에다가 막 이상한 거 증축하고 막 그러는 건가? 그런 거 같기도 해요. 네. 아 정말. 충암이 대표적인 비리 사학이었거든요. 구재단이. 그러니까요. 거기를 최고 와이야 간다님이 거기를 왜 보내 그랬었는데 거기 뺑뺑이 아니에요? 뺑뺑이잖아요.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데가 아닙니다. 김현주님 똥쌀 권리로 유명한 학교 맞습니다. 이거 저도 제가 한번 옛날에 방송한 적이 있는데 똥쌀 권리를 달라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앞에 나와가지고 데모하던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합니다. 야 대통령이 나왔으면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다 좀 창피스러운 과거는 잊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끄러운 상황을 더 연출시켜줬다는 게 더 한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자, 우리 내일 5시 정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내일 집회가 많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반대 집회도 하나 열리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내일 여의도로 모일 것 같습니다. 내일 국회 앞에서 3시에 그냥 원래는 장소가 광화문하고 여의도로 나눠져 있었는데 다 그냥 전부 다 여의도로 모이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3시에 뜻있는 분들 여의도로 모여서 국회 앞에서 좀 다 같이 우리들의 의사를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김규현 변호사님? 아닙니다. 오늘이 고비잖아요. 네, 오늘과 내일 정말 아무 일도 없이 무사하게 넘어갔으면 정말 좋겠고 내일 누구도 다치지 않고 탄핵이 가결돼서 이 미치광이의 직무가 정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나라님께서 내전 시작입니다. 헬랭님 하야는 사치입니다. 네, 나 24님 여의도를 꽉 채워보아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한마디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경호처 직원들하고 친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 전화 좀 실컷 돌리시면 어떠실까? 라는 부탁 좀 드리겠고요. 청와대 근무하셨던 우리 비서관급 이상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윤건영 의원을 비롯하여 뭐 그런 분들도 오늘 밤새도록 경호처에 좀 전화도 돌려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분들 핸드폰에다가 그런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네.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화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주시면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네. 좀 연락을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연락하고 정말 네. 양심에 호소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국무위원들한테도 연락해서 내란죄 동조하지 말자. 다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 네. 당신 명확히 반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가지 마라. 네. 이런 거를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랑 괴물을 쉽게 쫓아내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요 내일 많은 인원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만큼 또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는 만큼 폭력을 선동하는 프락치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질서 있는 집회 시위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 국회의원들께서 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대통령에 대한 사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아는 의미에서 제대로 된 권리 행사, 의무 행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집회 관련해서 한 말씀. 네네. 그래서 민변에서 내일 노란 조끼를 입고 다 나가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네. 민변 해가지고 노란 조끼 인권침해 감시단 이분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사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긴장감 갖고 봐야 되겠다. 네. 저희도 알겠습니다. 내일 그 새날하고 박시영 TV하고 같은 데서 이제 깃발 들고 우리 민주진보 유튜버들 모이기로 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 오늘도 정보 많이 얻으셨으니까요. 내일
정확한 판단하시고 내일 또 제대로 된 한번 우리 결집력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네,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